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원시는 또다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사실상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3년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초중학급당 학생 수가 2~3명씩 감축될 전망입니다. 초등학교는 읍면동별로 25명에서 27명이던 것을 2명씩 일괄적으로 줄입니다. 전북과 전남,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해안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서해안철도가 구축될 경우 군산역에서 목포역까지의 소요 시간이 기존 시외버스 대비 79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김제시 공덕면 돌제교차로 인근에서 화물차와 초등학교 통학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통학 차량에 있던 13명 중 학생 5명과 교사 등 6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전북 지역 기관들의 성적도 공개됐습니다. 그중 남원시는 또다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사실상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3년 연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익위가 발표한 올해 청렴도 평가 결과 자료. 남원시는 또다시 최하위라는 낙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민과 공직자가 행정이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하다고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청렴 체감도는 최하위인 5등급. 부패를 막기 위해 어떤 제도와 정책을 실행했는지를 평가한 청렴 노력도도 5등급.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산하고 실제 부패 사건까지 반영한 종합 청렴도 역시 5등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남원시는 올해까지 3년 연속 청렴도 꼴찌라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했습니다. 부패 인식이나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어떻게 나왔고 또 노력도 측면에서는 어떤 점들이 부족했고 이런 부분을 기관에서 알 수 있도록 기관별 보고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에는 남원시의 승진 인사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6급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일, 또 시장 수행비서의 초고속 승진 논란까지 인사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최경식 시장까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황. 이거에 관련돼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모를까. 우리 남원시 지금까지 제가 취임한 이후로 비위나 청탁 인사가 없었다는 것 모든 걸 걸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의구심입니다. 저도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1년이 지난 뒤에 내년에 곧 선거인데. 남원시는 외부 체감도에서는 소극 행정과 업무 투명도가, 내부 체감도에서는 특혜 제공과 인사유예 위반 항목 등이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청렴도 개선 대책을 추진했지만 또다시 전국 꼴찌라는 결과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남원시는 이번 결과를 다시 분석해 개선점을 보완하고 내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라는 결과는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라 행정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남원시의회도 지난해보다 한 등급 떨어진 4등급을 받으며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인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승진 인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직원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 내정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고창 부안면의 한 유경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5일령 유경오리 정기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해당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보내 출입 통제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마쳤으며 살처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되면 올 겨울 도내 2번째, 전국적으로는 21번째 발생 사례가 됩니다. 검사 결과는 3일 이내에 나올 예정입니다. 전북과 전남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해안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서해안권의 열악한 철도 인프라 현실을 지적하며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호남 서해안 지역만은 철도의 사각지대이고 철도의 불모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해안 철도가 구축될 경우 군산역에서 목포역까지의 소요 시간이 기존 시외버스 대비 79분 단축되고 4만 4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8조 8천억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초중학급당 학생 수가 2~3명씩 감축될 전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도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감축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초등학교는 읍면동별로 25명에서 27명이던 것을 2명씩 일괄적으로 줄입니다. 중학교는 지역에 따라 27에서 29명에서 24명에서 26명으로 2~3명씩 감축됩니다. 다만 인구 밀집 지역인 전주 에코시티의 화정중과 전라중은 불가피하게 현재와 같이 29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임실군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내년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받고 총 51억 원의 자체 예산으로 25,400여 명에게 선불카드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카드는 임실군 안에서만 쓸 수 있고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임실군은 이번 지원금이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일 오후 4시 30분쯤 김제시 공덕면 돌제교차로 인근에서 화물차와 초등학교 통학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통학 차량에는 운전자와 교사, 초등학생 11명 등 모두 13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학생 5명과 교사 등 6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7명도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학생 2명과 교사 1명이 차량에 끼어 있었고 나머지는 차량 밖으로 대피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환자 부상 정도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늘 27일 전북을 찾아 민생 현안을 듣고 정책 방향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오전에는 정읍 샘고을 시장에서 상인회 등과 만나 서민 경제를 살릴 방법을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이어 부안 상설시장과 고창의 한 카페에서 정책 설명회와 민생 공감 행사를 진행하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조 대표는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고 이홍훈 대법관을 참배하며 뜻을 기리는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경찰이 개와 고양이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개와 고양이 4마리를 입양받은 뒤 사료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종량제 봉투에는 강아지 1마리와 고양이 3마리 등 4마리의 사체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방치된 강아지와 고양이 6마리도 발견됐습니다. 23일 오전 11시 45분쯤 남원시 덕가면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 한 동과 안에 있던 트럭 등이 타 소방서 추산 4,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문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농민들이 40kg 기준 나락값이 8만 원 선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은 23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체는 농협은 벼 40kg을 8만 원에 사들여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민들에게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의 지역 농축협에서 횡령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내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현 김관영 지사를 제외한 다른 주자들 간의 단일화가 이뤄질지에 대한 지역 정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지사에 대응하기 위해 결정적 승부수를 던지기 위한 카드 중 하나가 민주당 후보들 간 단일화인데 김 지사를 제외하곤 나머지 후보들 모두 합종 연횡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가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이 때문에 단일화 여부와는 달리 그 시기가 내년 도지사 선거에 큰 변곡점이 될 전망인데요. 지난 12일 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정헌율 익산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후보 단일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수단을 강구해 본선 대열에 끼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원택 국회의원도 정 시장 측에서 단일화 요청이 온다면 긍정적이지만 경선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 서로 판과 새를 키워 고민할 부분이라면서 단일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정가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안호영 국회의원과 정 시장 간의 연대인데요.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단일화를 이룰 경우 현직인 김 지사의 위협 요인이 될 것이란 것이 지역 정가의 관측입니다. 이처럼 민주당 전북자치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주자들 간 단일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당원들과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후보들에게 쏠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 직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고창마켓이 혁신적인 집배송 시스템을 통해 연매출 2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고창마켓은 김장 시즌 절임 배추 단일 품목 판매액이 5천만 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 19일 기준 연 총 매출액 22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마켓의 성장은 집배송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SNS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극대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직영 온라인 쇼핑몰 고창마켓을 통해 중간 유통 과정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안군이 원광대와 함께 에너지와 농생명, 해양 관광 분야 정책 연구 거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은 24일 원광대학교와 중장기 정책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원광대 내에 부안정책연구소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군이 직면한 에너지와 농생명 등 복합적 정책 과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원광대학교와 부안군은 부안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방사선 연구소는 방사선 6종 연구실에서 생산한 나눔의 쌀 1,000kg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24일 방사선 연구소 직원들이 정읍시에 기탁한 쌀은 정읍 지역 저소득층 5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나눔의 쌀은 매년 연말 방사선 6종 연구실에서 연구 재배한 쌀 가운데 연구용과 분양용 종자를 제외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25톤이 기탁됐습니다. 방사선 연구소 정병엽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